네, 이번 시간에는 수리편 16장부터 보겠습니다. 16장 자왈 가수년하여 50이 학력이면 가이부 대과의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몇 년간을 더해 주어서 50살이 되어서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네. 여기서 요 가짜는 요 빌릴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0자를 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50살에 역을 배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50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졸자, 마침내 졸자죠. 이 졸자를 초소째로 쓰다 보면 이 50과 비슷하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주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죠. 공자께서 가장 말년에 심취했던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우위편 3절이란 얘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께서 주역책을 심취해서 계속 읽다가 이 주역책의 가죽끈이 3번씩이나 떨어졌다. 그것이 우위편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졸이죠. 50은 이게 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졸과 50은 이 글자가 아주 비슷해서 이제 잘못 구분한 것이다, 이런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자는. 그래서 이건 졸. 그러면 역을 배우면 어째서 큰 허물이 없다고 했을까? 우리가 사서 삼경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그 학문이 주역입니다. 그 동양 학문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 또 주역이라 합니다. 주역은 천지운행, 그다음에 인간의 모든 뭐 기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주역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뭐 여기 보면 뭐 국리진서, 그다음에 주역에 뭐 괴사, 효사 보면 길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피흉, 길함을 취하고 흉함을 피하는 그런 것을 주역을 공부하면서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이 대곽계가 또 있기도 합니다. 여기 밑에 잠깐 보면 그 당시에 공자의 나이가 이미 70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50자는 잘못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격, 주역을 배우면 즉 명호 기륭 소장지디 진태 존망지도 고로 가이부 대과라. 길흉과 그 소장의 이치를 밝게 되고, 그 다음에 진태와 존망의 이 도를 밝게 돼가지고 명호가 여기까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큰 허물이 없게 된 것이다, 이 얘기죠. 네. 우리가 주역에 보면 십익 중에 설괴전이 있습니다. 주역 6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십익이 있는데요. 뭐 계사전, 뭐 설괴전, 잡괴전, 석괴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 설괴전에 보면 국리진성하여 이지어명,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주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다. 이치를 궁구하고 이 성을 극진히하여서 명예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역을 궁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다산의 논어공음주에 보면 송나라 후 초서에 이 졸자를 이렇게 썼다. 우리가 초서자로 쓰면 위에부터 밑으로 쓰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다산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 구자는 또 오자와 비슷하다. 그래서 50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장 넘어가겠습니다. 자소 아언은 시서 집년이 개 아언야라. 공자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은 시와 서와 예를 실천하는 것이었으니 이것들이 모두 평소에 하는 말씀이셨다. 지금 밑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도 몇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여기서 그 아언이 뭐냐? 다음 우리가 시서예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왜 또 집자를 붙였을까?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그 다음에 아원은 시서 집례라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되는데 다시 아원이라는 말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또 사람은 논의하건대 여기서 또 구도를 주기로 합니다. 시서. 우리가 시경, 서경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경자를 안 붙였습니다. 그냥 시하면 시경을 얘기하고 서하면 서경을 얘기하고 역하면 역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경, 서경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아는 상하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상, 평소, 항상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예 앞에는 집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시서와 예는 무슨 차이냐? 시와 서는 글을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는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는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 앞에는 집자를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집예. 여기 보면 집자를 풀이했는데요. 집은 수야라 지키는 것이다. 시이 성정언이요 서이 시일이 정성이요 서이도 정사요 예이 근절문이니 개절어 일용지 시리라 고로 상언지 신이라. 요 시는 정과 성을 이해하는 거, 이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경은 정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는 이 절문을 삼가하는 것이다. 이거 모두 다가 일용의 실제에 절실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풀이했습니다. 그 다음 예독 언집자는 이인소 집수의 언요 비도 송설 이이 아니라. 예에 있어서 유독 집자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잡아 지켜는 것으로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비도 무엇일 뿐만이 아니라죠. 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정자주가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아자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아까 그 상으로 풀이했는데, 이 아를 바른 정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른 말은 시서 심리였으니 모두 바른 말이었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 아자를. 그래서 그러면 한어대사전에 찾아보면 이 그 아의 풀인데요. 합포 규범, 표준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화불속, 우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아자가. 그 다음에 지아언, 아주 아름다운 말, 표준어 이런 의미로도 아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8장까지 보겠습니다. 섭공이 문 공자어 자로한데 자로 부대하니라. 자왈 요해 불활 기우이냐 발분 망식하고 락이 망우하여 부지 노지 장지 운이야.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었다. 섭공문 공자 자로.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해서 물었다. 자로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유 얘기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발분방식하고 락이망우해서 늙음이 장차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너는 어찌 말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자로 약간 꾸짖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로를. 여기서 발분망식 락이망우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분은 울분할 때 성례분자입니다. 울분을 일으켜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락이망우 즐거워서 이 때문에 근심을 잊는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밑에 주석 보면 섭공은 노서편윤 심저량이라 자는 자고라 참칭공연이라. 섭공이 누구냐? 논어 앞에 섭공이 몇 번 등장합니다. 논어 전체에. 이 섭공은 초나라 서편의 그 임금인 윤은 그 지방의 임금의 뜻입니다. 서편의 최고자, 최고 책임자인 심저량이다. 심저량. 이 사람의 자는 자고이다. 네, 이 공을 참칭했다. 섭공이라 했습니다. 대개 공은 임금할 때 공자를 붙이는데요. 이 초나라의 그 서편을 다스리는데 이 공자를 참칭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한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초나라가 이 강대국이었는데 이 초나라가 중국 대륙에서 지리상으로 이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춘추 시대 당시에는 초나라가 좀 야만국 취급을 받았습니다. 중원지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초나라는 그 임금을 참칭해서 왕을 참칭을 했죠. 그 초왕 이렇게 왕을 참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의 이런 수령들도 공이라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공을 이렇게 쓴 것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섭공이 이 공자의 제자 자로한테 공자님, 너 스승인 공자는 어떠신 분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것이겠습니다. 이제 후에 이제 공자가 자로한테 얘기했죠. 여는 너 여자입니다. 그 발분망식하고 낙이망 해서 그 늙음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요 운이는 말하다니까 요 운자 붙인 거고, 요 이자는 그럴 뿐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섭공이 부지 공자가 필유 비소문이 문자라 고로 사로 부대라 어겨 이 성인지덕은 시류 미이 명언자여아. 예. 공자가 왜 대답을 안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섭공이 공자를 몰랐다. 반드시 필유 비소문이 문자라. 그런데 반드시 묻지 않을 것이 있는데 물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대답을 한 것이다. 아니면 그 성인의 덕은 실로 쉽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성인의 덕은 실로 미이명언, 이는 쉬울 이자요. 쉽게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예, 옥자는 약간 추측을 하는 말이겠습니다. 섭공은 논어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분망식 낙이망우가 나오는데 이 성을 낸다는 뜻은 예를 들어서 노여서 성내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팔분은 뭐 팔분하다 이렇게 얘기 쓰는데, 맹자의 등문공상에 보면 안현이 한 얘기입니다. 수는 하이냐요, 여는 하이냐요, 유의자 여기약신이라. 이런 경우가 팔분망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이 있다면 또한 순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과 같은 성인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것이 팔분망식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이망우, 즐거우기 때문에 근심을 잇다. 근데 우리가 그 망우동이 있는데요. 망우동, 또 이 망우와 같은 표기죠. 망우, 근심을 잇다. 근데 망우동의 유래는 그 이성계 고사와 연관입니다. 이성계가 이제 태종한테 이제 왕위를 넘기고 자기의 이제 그 묘지 자리를 이제 물색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고갯마루에서 쉬면서 내 묘지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 근심을 잊었다. 거기에서 망우동이 이제 생겨났다는 이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